오늘은 일봉상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딱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추세 추종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1326 매매법으로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좀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주가의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은 타점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틀림없는 최초 상승 자리입니다.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캔들들이 26일선 위로 안착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한번 나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최초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상승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다면 조정이 나올 때 매도하고 반등을 시작할 때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구름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름대 최초 돌파 이후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구름대 자체는 저항의 구간입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해 이 구름대의 포진한 악성 매물들을 털어내는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후 아주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13일선과 26일선 사이로 캔들이 들어선 자리입니다. 급등 이후에도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지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역시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으니 슈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하지만 이후 심하게 저항을 받은 것이 보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눈치를 채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전고점이 깨지지 않을 때는 캔들들 모양이 모두 아랫꼬리가 긴 상승의 질을 가진 여러 캔들들입니다. 반면 하얀 부분의 캔들들은 윗꼬리가 긴 영망치형 캔들들입니다. 캔들들의 모양만 보아도 돌파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표시한 빨간 원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파란색 저지바가 아주 강력한 지지라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에서 이 라인이 깨어지지 않고 추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제 단기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라인을 다시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스윙 매매에서 최고의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분석할 때 주요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캔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캔들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어제보다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가고 살 사람만 남은 상태입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이야말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데 가장 탁월한 매매법입니다. 터치 후 반등 후에 급등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이후 길고 긴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도 1326 매매법이 훌륭한 역할을 해냅니다. 캔들이 13일선과 26일선 사이에 들어온 것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더 안전한 자리는 26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자리입니다. 이후 상승 과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장대음봉이 등장을 합니다. 상승 과정에서 가끔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관이나 투신에서 매도 물량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6일선이 깨지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장대음봉이 출현하고 다음날 급반등을 하며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추세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늘색 엠벨선이 깨어지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조정 후에 26일선이 깨어지지 않고 급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고점을 뚫어버릴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돌파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오늘 등장한 장대 양봉이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동시에 돌파 직전에 나온 돌파 신호로서 이전 음봉들을 한 방에 잡아먹는 큰 오빠 캔들이기도 합니다. 틀림없는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큰 오빠 캔들이 얼마나 중요한 캔들인지 다시 한번 증명이 되어집니다. 차트를 뒤로 돌려 큰 오빠 캔들을 한 번 더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머리에 각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태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캔들 중에 아주 중요한 캔들들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 돌파 직전에 음봉들을 잡아먹은 큰 오빠 캔들. 상승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 캔들. 상승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매물 소화 음봉. 상승 의지를 가진 연어 캔들. 타점을 잡을 때 이런 중요한 캔들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캔들들이 떴을 때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이제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은 것도 보입니다.
지금 캔들이 저항 라인에 바짝 달라붙은 것도 보입니다. 이건 역시 돌파 신호라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아니, 이게 기세입니다. 제대로 상승세를 탄 종목들은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날아갈 것이냐, 저항을 맞고 곤두박질 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시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대왕고래 테마에 엮여 6월에 큰 시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테마주 매매를 집중적으로 강의할 때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테마주들은 군중심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은 이상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동화의 나라라고도 했습니다. 아직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전도체도 그렇고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가 나올 것이라는 혹은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군중심리가 발동하여 관련 종목에 벌떼처럼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러다가 광풍이 지나가면 주가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풍이 시작되는 초기에 진입을 해서 상승분을 먹고 빠져야 합니다. 대왕고래 이슈는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 종목은 에너지 관련주로 중동 전쟁 상황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하튼 시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면 됩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조지표는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차트 자체도 이평선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입니다. 상승 3파입니다. 누가 보아도 상승 3파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왕고래 이슈와 엮이지 않았다면 이러한 급등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상승 3파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 3파가 끝나면 하락세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개미들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승 3파 자리에서는 늘 매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급상승의 초입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못 잡았다면 또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볼벤 상단선을 돌파한 후 볼벤 상단선이 깨어지지 않고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맥점들에서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자리입니다. 동시에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타점을 잡지 못했다면 차후에는 그냥 보내주어야 합니다. 차후에도 추가 상승이 나오지만 아주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원래 차트로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26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자리입니다. 이후 저항 라인에서 밀린 후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일선과 26일선 모두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특히 두 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좋은 타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구름대 저항 안에 있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단주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덕산대 코피아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일단 13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이후 오늘 13일선의 지지를 받으며 26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윗꼬리가 달려 저항을 받은 모습이지만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에서 밀렸지만 이 라인을 돌파하면 위에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한마디로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온 상황입니다. 30분봉을 참조해서 좋은 타점이 나오면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갤럭시 하모니트리입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을 시작했다가 급락이 한 번 있었네요. 재차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캔들이 13일선과 26일선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13일선 위로 안착을 한 후 26일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좋은 상승 추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크게 시세가 나왔던 것은 트럼프 암살 실패의 영향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점이 부각되어 관련주로 수혜를 받았으나 트럼프 당선이 불확실해지자 다시 급락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주가란 이렇게 시황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1.4%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락세를 극복하고 상승세를 탔다는 사실입니다. 추세 추종의 원리에 따라 좋은 자리가 나온 종목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웨이입니다.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판매량이 급증한 얼음정수기 시장에서 코웨이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정수기 시장에서 점유율 40% 이상으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코웨이는 기술력과 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얼음정수기 시장 성장도 주도하고 있다. 코웨이의 남다른 기술력은 국내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다. 현재 국내 정수기 시장은 1강 다중 구도에 가깝다. 이견 없이 1강은 당연히 바로 코웨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코웨이가 30년 넘게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배경에는 기술력과 사업 전문성이 손꼽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정수기 사업 초기부터 제품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인 필터 기술력 강화에 집중했다. 대다수 경쟁사와 달리 정수기 필터 연구 개발과 주요 필터를 자체 생산하는 것도 이 같은 정성이 녹아든 결과다. 코웨이의 필터 기술력과 자부심은 국내외 인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높은 판매고의 얼음정수기는 국내 얼음정수기 제품 중 가장 많은 항목의 정수 성능 인증을 확보했다. AIS 3.0은 국내외 공인 기관으로부터 국내 얼음 정수기 중 최다인 총 104개 항목의 정수 성능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KC 인증 47개, 정수기 국제인증기관 미국 수질협회 WQA 인증 79개 등 바이러스, 박테리아부터 환경호르몬까지 다양한 유해물질의 제거 성능을 인정받았다. 이는 타사 대비 2배가량 많은 수치다. 아이콘 얼음정수기 역시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등 총 97종에 달하는 항목의 국내외 인증으로 성능을 검증받았다. 해외 인증 획득에는 적잖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코웨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인증에 임하는 중이다. WQA는 정수 성능뿐 아니라 물이 닿는 모든 부품 대상 약 200가지의 유해독성 물질 불검출 관련 안전성과 제품의 구조적 완전성 시험 등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쳐 골드실 마크를 부여한다. 코웨이는 2008년을 시작으로 총 80개 이상 제품에 대해 WQA 인증을 획득했다. 이 역시 국내 정수기 업계 최다 기록이다. KC 인증에서는 의무 항목 일반 정수 성능 외에도 자발적으로 필터 방식에 따라 최대 41종의 정수 성능 검증을 받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코웨이가 정수기 시장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정수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필터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 덕분이라며 정수기 업계를 선도하는 원조기업으로서 코웨이 정수기가 가장 완벽한 정수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매년 영업이익이 6천억에서 7천억을 기록하는 아주 우수한 기업입니다. 국제공인기구인 AIS로부터 총 104개 항목 정수 성능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이 회사 제품의 품질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해두면 중장기적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돌파하고 61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추세선이 살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만 DMI에서 매수세가 약해지고 매도세가 강해지는 모습이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니 추세가 살아있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주봉상에서 너무너무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하이캐나시 캔들이 양봉으로 바뀐 뒤 변동회기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봉 매매법이야말로 초보자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주봉상 타점을 잡고 주봉상 매도 타점이 나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중간에 일봉상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관찰을 하되 주봉상 매도 타점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좋은 타점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저항 라인에서 밀렸다가 다시 26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이평선들은 지지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최고의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구름대 최초 돌파 이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요 저항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한 캔들이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 중요한 타점입니다. 이후 급등을 했다가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됩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이전 시점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13일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반등의 자리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봉 2개가 떴습니다. 누가 보아도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허걱, 큰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이전 음봉 2개를 한 방에 잡아먹고 있습니다. 돌파 신호입니다. 여기서 다시 매수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승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눌림이 한 번 나왔지만 여기까지 추세를 이어간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상승 추세가 좋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주봉상에서는 이 과정에서 하이캔 아시 캔들이 한 번도 음봉으로 뜨지 않고 양봉이 지속적으로 출현합니다. 변동 회기선도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봉 매매법이 좋은 것입니다. 추세를 크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봉 매매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팔았다가 다시 반등할 때 매수할 수도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에 능숙하지 못한 초보자에게는 주봉 매매법이 훨씬 좋은 매매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헉, 큰 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미련 없이 매도합니다. 1316 매매법으로 따지면 아직 매도 타점이 아닙니다.
캔들이 두 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316 매매법에 너무 연연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매도 타점이 나오면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반등의 자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지금 캔들이 두 선 사이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동시에 두 선을 한 방에 뚫어주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매매법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좋을 때 작은 음봉 두 개가 연속적으로 뜨면 두 번째 음봉 종가에 진입하는 매매법입니다. 적산병, 즉 양봉 3개가 연속으로 뜨면 좋은 상승 추세로 판단하고 타점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적산병 매수 타점 잡기입니다. 반면 상승 추세에서 음봉 2개가 연속으로 뜨면 타점을 잡는 투음봉 매매법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타점을 잡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표시들은 다 지워보겠습니다. 차트를 상승 초기로 돌려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반전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13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것도 보입니다. 지금 음봉 2개가 떴습니다. 투음봉 매매법에 따라 여기서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투음봉 매매법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투음봉 모두 크기가 작아야 합니다. 큰 언니 캔들처럼 크면 안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투음봉이 또 떴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또 상승이 나왔네요. 신기하네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캔들들과 13일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평선 차트에서 기준선과 캔들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캔들들이 기준선 쪽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캔들들과 13일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경우에도 캔들들이 13일선 쪽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종가에 매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13일선 쪽으로 캔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음봉 2개가 출현을 했습니다. 투음봉입니다. 반등할 것을 예상하고 여기서 타점을 잡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측샷이 먹혔네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음봉 2개가 또 떴습니다. 2 번 2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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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떴습니다. 2 번
투음봉 매매법에 따라 또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투음봉이 또 떴습니다. 또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투음봉이 또 떴습니다. 또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투음봉 뒤에 어김없이 양봉이 뜨네요. 제가 보기 좋게 다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상승 과정에 대해 음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투음봉 매매법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매매법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단기 조정 후 반등이라는 주가 변동의 원리를 이용한 매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수는 음봉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고수는 눌림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고수는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투음봉 매매법은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매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음봉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큰 언니 캔들 같은 큰 음봉이 떨어지면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것이기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큰 언니 캔들입니다. 음봉 크기가 작아 보이지만 전날 종가 기준으로 갭으로 떨어져서 시작했기에 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고 나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습니다. 캔들이 두 선의 교차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선을 한 방에 뚫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투음봉이 또 나오네요.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투음봉 뒤에 급반등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한 큰언니 캔들은 의미가 틀립니다. 음봉의 크기부터가 다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이 시작된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애매합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이 뜨고 나서 반등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13일선을 돌파하지도 못했고 26일선에 안착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기다려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게 반등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간에도 투음봉이 한번 나오네요. 여기입니다. 투음봉 매매법을 통해 아주 좋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추세가 살아있을 때 일시적인 조정에 겁먹지 말자입니다. 1316 매매법에서는 26일선이 추세선 역할을 합니다. 26일선이 살아있다면 일시적인 조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고점에서 큰 언니 캔들과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긴 윗꼬리는 언제나 매도 신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캔들이 13일선 위에 안착을 했고 26일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대 양봉의 3분의 2 지점이 깨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밀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26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모습입니다. 추세선인 26일선이 살아있는 것도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이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쌍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쌍봉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입니다. 최소한 13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중간에 투움봉이 보이네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중요 저항 라인 하나를 돌파하고 위에 저항 라인 두 개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좀 더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항 라인 두 개 위에도 악성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면 우상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시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30분봉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투움봉 매매법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추세가 좋을 때 일시적인 조정에 흔들리지 않는 신법을 일깨워주는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도 실전에서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